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인문 2교시, 인문 2교시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1교시는 제가 미리 영상 올렸으니까 2020 거 성균관대 1교시는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전에 올린 바로 찾기 쉬우실 거예요. 자, 성균관대 특징이 뭐예요? 1교시랑 2교시가 있죠. 1교시가 경영 플러스 글로벌 학과들 3개 있죠. 글로벌 3개. 얘를 1교시로 놓고 2교시는 나머지 인문 플러스 사회 전부 다 좀 독특하죠, 구성이. 자,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 둘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 뭐 분량 모든 게 다 같다. 근데 차이가 뭐냐? 얘가 제시문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1교시든 이게 어느 과를 준비하든 얘는 물론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 인문사에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전부 다 풀어봐야 한다. 전부 다 풀어봐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문제 1번이죠. 무슨 형이에요? 시장의 확대. 아, 줬어. 키워드 준 뭐예요? 분류 요약. 즉 이거는 관점 분류형이에요. 또한 30점이죠. 얘가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 20해서 600자 정도 쓰면 되겠구나. 더 써도 돼요. 제가 20 곱하라는 거는 분량을 생각하기 편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 정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여유롭게 더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점 분류형 첫 번째 분류 문단이 들어가죠. 어떻게? A, B로 나누고 A는 뭐고 B는 뭐다. 즉 뭐예요? A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1, 2, 3이라고 할게. 예시예요. 4, 5, 6이라고 할게. 1, 2, 3, 4, 6으로 나뉜다. 근데 전자 1, 2, 3은 뭐 지금 시장 확대에 뭐 찬성이고 뭐 시장 확대에 뭐 반대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랑도 비슷해요. 어떻게? A, 즉 1, 2, 3에 대해서 각각 요약을 하면서 1번 제시문, 2번 제시문, 3번 제시문 요약하고 이 B 입장인 반대하는 데서 4번 제시문, 5번 제시문, 6번 제시문을 요약하면 되겠죠. 각각 한 두 문장씩 쓰면은 여기도 두 문장씩 쓰면은 합이 600에서 700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뭐 1교시랑 마찬가지로 2번은 항상 이렇게 도표가 나와요. 문제 2번이 도표예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문단 구조 일단 35점이죠. 그 다음 그럼 몇 자예요? 700자고 각각 해석하고 자료 1, 2를 자료 1,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자료 2가 나오죠. 자료 1, 2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비판,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자료 1, 좀 이쁘게 쓸까? 자료 1, 2를 해석을 합니다. 첫 문단에. 이해되죠?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별거 없어요. 최대치, 최소치나 눈에 띄는 특징들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걸 여기서 갖다 쓸 것들을 요약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개죠. 비판을 하는데, 자, 볼게요. 자료가 두 개야. 그러니까 근거가 두 개예요. 그럼 뭐예요? 비판도 두 개 해야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자료 1로 문제 1에 하나를 비판하고 문제 1에 어떤 거는 좀 이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뭘 비판하는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로 문제 1의 한 입장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보면은 얘랑 얘는 같은 입장이겠죠. 같은 입장. 즉 뭐예요? 앞에서 관점 분류에서 A, B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중에 한 개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여기서 그러면은 700장이거든. 비판, 평가 어떻게? 주의근상 쓴다고. 너무나 항상 하는 얘기. 즉 250 써야 몇 자 남아요? 200자 남겠네. 우리가 700 쓰기로 했죠.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렇게만. 자, 마지막에 문제 3번을 한번 봅시다. 문제 3번은 이게 뭐냐면은 찬성 및 반대 견해를 문제의 문화정책 보기를 줬죠. 에 대해서 견해를 문제 1의 입장도가 연관적 각각 논술. 자, 찬반을 묻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게? 자기 견해라고. 자기 견해. 그것도 순수 자기 견해. 근데 35점 몇 자? 700자. 본론만 써야겠구나. 제가 서론, 본론, 결론 안에 있고 본론 안에서 주장, 예반, 재반이 있다 그랬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입장들과 각각
각각 논술 하시오. 자, 어떻게 돼? 주장 문단 한 번 쓰고, 두 번째 문단, 예반,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제반을 쓸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제반도 주장, 이유, 근거, 상술. 그래서 주장과 제반은 뭐예요? 같은 내용이겠죠. 내가 찬성 혹은 반대겠죠. 올 반대겠죠. 그 다음 예반은 뭐예요? 예반은 제가 얘기했어요. 주장, 이유, 근거만 써라. 왜 그래요? 상술이 있으면은 어차피 얘를 깔 거죠. 근데 얘가 너무 강하면 안 돼. 얘는 죽여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너무 얘의 논리가 완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까지만 쓴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 개수상 613문장 나올 거예요. 650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700자 쓰기로 했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찬성을 반대인데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지어. 그러면 문제 1의 찬, 반이 모두 나와야겠죠. 근데 이 구조를 쓰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찬성을 했어. 그럼 여기도 찬성이 나오겠죠. 왜? 주장과 제반은 같은 얘기니까. 근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는 반대의 논리가 나오겠죠. 문제 1이 두 입장이니까 두 입장 A랑 B가 있으니까 우리 기억나죠? 1번의 관점 분류 유기적이죠. 이 구조를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번을 같이 보면은 6제시문은 보면은 1, 2, 3, 4, 2, 4, 6으로 분류될 수 있고 135죠. 135는 시장의 확대를 부정적, 2, 4, 6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여기는 부정적 1, 3, 5를 요약한 거고 여기는 긍정적 2, 4, 6을 요약합니다. 한 두 문장씩 각각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분량이 떨어진다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했듯이 말했나? 관점 분류는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바빠요. 여기서 시간 쓸 시간이 없어요. 시간 쏟을.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였죠? 자료 1과 2를 해석합니다. 자료 1, 2 해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개만 얘기하고 할까? 제가 이 유튜브에서는 학생들이 잘 안 봐서 수업을 막 진행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시문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1, 2가 다 뭐냐면은 이 헌혈 시장이나 아니면 뭐 GDP 대비 뭐 이런 거 있는데 국제 무역, 그러니까 즉 시장 확대가 일어날수록 뭐예요? 시장 확대가 일어날수록 이 부정적인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료 1, 2 모두가 어떤 거냐면은 뭐 헌혈자 수가 감소되고 또한 불평등.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영상에서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이 불평등도 올라간다. 그래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료 1, 2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료 1로 시장 확대를 긍정적으로 본 입장을 부당하다고 평가하고 자료 1로 또한 자료 2도 시장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부당하다고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금 같은 입장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즉 뭐예요? 시장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죠. 여기에 맞춰서 써주면 됩니다. 자료 1로 여기는 자료 2로 시장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 시장 확대 긍정 입장을 비판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쓴다고? 주의근상 쓰자고. 자, 주장, 이유, 근거, 상술 한 문장으로 했네요. 여기도 주장, 이유, 근거, 여기는 상술 두 문장 좀 많이 썼네요. 자, 어떻게 볼게요? 부당하다고 평가했을 때 자료 1은 왜예요? 시장의 확대가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준다고 했죠. 뭐가? 자, 문제 1에서. 근데 자, 그러나 자료 1에서는 헌혈 시장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 두 개가 같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료 2의 입장에서 부당하대요. 왜요? 자유무역이, 그러니까 시장 확대가 개인의 편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자료 2를 보면 뭐예요? 무역의 활성도는 커졌지만 오히려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죠. 즉 이게 같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거예요. 상수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했듯이 주장, 예반, 재반, 주장문, 예반, 재반. 이게 뭐라고요? 순수 자기견해 형 문제예요. 자, 여기서 보기에 고궁사협에 반대한다. 한나를 정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근만 볼게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수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주장, 이유, 근거, 주장. 그 다음에 여기도 이유, 근거. 주의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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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근상. 계속 하세요. 반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맺게요. 순수 자기견해다 보니까 주의근상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근거예요. 근거 제시문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얘랑 얘는 누구 몫이에요? 학생 몫이에요. 왜? 학생 몫. 말 그대로 자기 견해니까 여기는 반대를 해도 되고 찬성을 해도 돼요. 그거는 자기 몫이에요. 근데 논리를 한번 풀어보는 건데 논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제 의견이에요. 알겠죠? 주장, 이유, 상설까지.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근거 제시문을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해돼요? 나는 고공사업에 반대한다. 왜요? 이러한 고공대여 사업, 보기에 나오는 얘기죠. 고공대여 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뭐예요? 제시문 5에 따르면 시장 논리가 들어서게 되면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고. 상설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에 대해 고공대여 사업이 더 문화재 보호에 더 긍정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뭐라고? 예반이라고. 이유 뭐예요? 고공대여 이 수익 창출을 해서 고공대여 사업에서 뭐예요? 문화재를 더 잘 관리하고 있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를 잘 보수된 상태에서 향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긍정적인 게 있겠죠. 고공대여 사업이. 이는 뭐예요? 제시문 2에서 경제시장이 확대되면 모든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와 같은 맥락이죠. 뒷받침되죠. 근데 자, 한번 그런 것도 있어. 그거 나도 알아. 근데 우리 한 번 더 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반대 입장이니까. 하지만 이는 문화재를 금전적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반박 가능하죠. 주장, 이유 뭐예요? 제 의견이라 했어요. 문화재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는 태도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문화재의 신성함과 가치를 오염시킬 수 있죠. 이는 제시문 3에서 뭐예요? 돈의 유무로 출산이라는 인간의 권리와 가치가 침해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고공대여 사업이라는 시장 경제가 반영돼서는 안 된다. 즉 주장과 예반이 같은 얘기로 반대를 얘기하면서 이건 찬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자기 견해지만 근거 제시문을 반영을 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3번 성균관대는 문제가 좀 많이 좀 크게 막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다 준비는 해야 되죠.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있어야 되지만 지금 보면은 문제가 1번에 관점 분류, 2번에 1교시, 2교시 할 거 없이 2번에 도표, 3번에 자기견해 나와요. 셋 다 난이도가 1번 빼고 관점 분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2번, 3번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힘내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